자, 김은경이가 뭐 하던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어느 날 민주당이 김은경이를 혁신위원장이라고 지명을 해서 언론 앞에 등장했을 뿐이지요. 자, 이 사람은 한국외대 로스쿨의 교수고 독일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고 학부하고 석사는 한국 외대를 나온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대학에 이렇게 좀 근무도 했고, 자, 지금 모교 한국외대의 법학 교수, 로스쿨 교수로 있고, 각종 정부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쭉 들어 있었던 사람이고,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 말을 그렇게 교수하다가 정치 영역에 발을 디뎠으면 굉장히 교수 수준의 그런 이 사고로 불가능한 측면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잃고요. 큰 말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뭔 말 실수를 했냐면 남은 기대 수명에 따라 청년과 노인의 투표권 경중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희한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동영의 노인은 투표하지 말라란 데 이어 민주당의 노인 폄하 DNA가 작동이 되었다고 국민의힘은 아주 신이 나서 두들기고 있어요. 이런 김은경의 발언은 자담의 모두 발언으로서 나왔다는 거예요. 청년의 투표를 강조하다가 말이 나왔는데 둘째 아이가 22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중학생일 때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해라고 질문을 했다. 애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나이부터 남은 평균 기대 수명까지, 엄마 나이부터 남은 평균 기대 수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이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참 맞는 말이다. 우리 미래가 훨씬 긴데 왜 미래가 짧아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똑같이 투표하느냐. 그래서 민주국가에는 1인 1표 선거권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했지만은 투표장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그 의사가 관철된다고 했다. 이런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 장소에서 했는데 30일 날 그저께 성동구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 자담회에서 이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정동영이 2004년에 노인 투표 안 하고 집에 쉬어도 된다. 유시민이 2004년에 50대 접어들면 멍청해진다. 60대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김용민 후보가 시청역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다 없애면 노인이 시청에 안 온다. 그리고 조국이 서울 노친애들 투표 못하게 여행 예약해 드렸다는 트위터에 진짜 효자다라고 했고, 자, 이런 발언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여자는요, 지금 입이 굉장히 가벼워요. 혁신위원장이 그 몇 달 하다가 가는 그냥 얼굴 마담 자리인데 뭐라도 된 듯이 자기 권력을 주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당대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 있다라는 발언도 했고, 이낙연을 향해서 당내 계파를 살려 정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을 했고,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로 학력 저하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비유를 했고, 그래서 이런 김은경의 지금 수준이 지극히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굉장히 딸이 뭐 그렇게 했다면 되게 뭐라 해야지 잘못된 거죠. 민주주의는 보편적 투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라는 부분에서 노인들이 살 날이 많이 안 남았다고 투표를 해서 젊은 애들의 미래까지 결정하는 부분의 정책에 노인들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노인들이 영향을 끼치는 게 맞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살 날로 그 사람의 가치를 갖다가 비교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미국에서 인종적 발언을 한 것보다 더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공인이요. 이런 이야기 수준은요. 그냥 젊은 애들이 술집에서 잡담하다가 하는 정도의 이야기지, 공인이라는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인물이 이런 헛소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노인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요. 민주당이라는 한국의 이 좌파, 진보 좌파라는 집단에서는 노인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노인들이 그들에게 표를 안 주고 저 보수 우파라는 쪽에다가 표를 주니까 노인들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반복적으로 노인 폄하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노인들을 보고 막연한 수구 꼴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요, 진보 좌파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보수 우파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국민의힘에 표를 찍어준다고 해서 국민의힘 또한 노인들을 갖다가 제대로 대우하거나 그들을 갖다가 예우하진 않아요. 온통 정책은 정치권에서 전부 20, 30, 40들한테 다 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폭염이 덮치고 있는데 노인들이요, 지하철역사 안에 계단에 지하철 타고 서울 시내를 빙빙 돌고 인천공항에 역사에 가서 쉬고, 에어컨이 없거나 에어컨 틀 전기료가 없어서 에어컨 틀 엄두가 안 나서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좀 시원한 것을 찾아서 노숙자처럼 방황을 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고, 이 폭염에도 일을 해야 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고, 사흘 사이에 뭐 16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는데 그들 다 농업 노동이라는 걸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노인들이 이 폭염만 보더라도 또 겨울의 추위만 보더라도 엄청난 기후 변화에도 피해를 겪고 있는 대상들이에요. 민주당의 저 폄하는 우리한테는 돈 안 되니까 노인들에 대해서는 폄하를 해도 된다라는 그 불만이 쏟아져 나온 거고, 그걸 갖다가 마치 잘 됐다는 듯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 저 국민의힘도 노인들을 위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 언론이 지금 사실상 10만 명이 넘었다. 지금 겉으로도 하루 확진자가 5만 7,220명까지 치솟았다. 그래서 코로나가 번져가고 있고 이것이 노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된다. 질병청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치명률이 낮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8월 달부터 병원에서도 마스크 안 써도 되고 또 코로나 진료비도 코로나 진단 비용도 본인이 다 내야 되고 치료 비용도 다 내야 되고 코로나 사망자 그리고 확진자 집계도 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별 검사소가 문을 닫아버린 상황에서 실제로 5만 7천 명까지 나왔다면 실제 확진자들은 이보다 두세 배가 더 많이 걸렸을 거고, 지금 코로나가 앞으로 날이 찬바람이 불게 되면 엄청나게 번져갈 거고 위중증도 늘 수 있다. 올 가을부터 크게 다시 번져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지금 한국의 의원협회가요, 입장을 냈어요. 뭐라고 냈는가 하면 대한의원협회가 질병청의 코로나 전염병 단계 하향 조치를 재고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격한 확산세가 번지고 있는데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7월인데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 감기까지 번져가고 있다. 그런데 일상회복 선언을 6월 달부터 한 이후 코로나 검사의 적극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감염자는 훨씬 많을 건데, 그 속에서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기존의 의원급에서 주로 실시하던 코로나 전문가 신속 항원 검사 비용과 치료제 약값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거라고 한다. 그래서 이는 일선에서 코로나 환자와 독감 환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매일 진료하는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성급한 방역 정책 완화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코로나 전문가 신속 항원 검사를 비급여로 변경하면 코로나 검사를 받는 환자 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그로 인해 드러나지 않은 수만 명의 환자들로 인해 가을에 대유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협회는 질병청이 감염병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직접 맞닥뜨리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코로나19 검사 비용과 치료제 약값을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조치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코로나 전염병 단계 하향을 신중히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대한의원협회가요 어제 성명을 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정부 또한 노인이나 약자에 대해서, 노약자에 대해서는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노인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좀 감기처럼 앓다가 끝나지만 노인들은 코로나를 걸리면 죽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민주당의 김은경이의 노인 폄하 발언을 국민의힘이 공격하지만 그들 또한 지금 코로나 환자가 한 하루에 십수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는 그 노인 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연하게 치명률이 낮다. 별거 아니다라는 발언을 지금 제대로 집계내고 제대로 위중증을 체크하고 제대로 사망자를 체크하면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닌 거겠습니까? 이제 코로나를 없는 걸로 뭉개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 무시 전략을 쓰고 있어요. 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희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입으로요 노인 폄하를 표 안 된다고 일삼는 민주당이나 노인을 갖다가 존중하는 척하면서 코로나 무시해서 노인을 갖다가 위험에 빠뜨리는 국민의힘이나 사실상 노인은 정치권에서 다 배척당하고 있다. 노인들 생각 잘하기 바랍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